자, 이제 레벨 3. 그림과 같이 a0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자, y는 2분의 1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a1이라고 해라. 거기까지 읽어보면 자,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입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를 한 좌표 평면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죠. 얘가 y는 2분의 1 x예요. y는 2분의 1 x제곱인데 거기 문제 읽어보면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곡선하고 만나는 자, 요 점이겠죠? 요 점을 a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좌표 찍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찍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2다 이렇게 생기는 점이 되는 게 맞죠? 그치? 자, 여기까지 찍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a1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 다음에 y는 3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3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봐봐. y는 3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자, 지수 문제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얘기를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얘를 평행 이동하면은 얘랑 겹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보여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라 그래. 3이라는 숫자를 로그 다시 할게요. 미안. 3이라는 숫자를 2분의 1에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에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밑이 2분의 1인 지수처럼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2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래프 자체가 밑이 2분의 1이고요. x고요. 플러스 로그 2분의 1의 3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봐봐. 여기 A1이라는 점이 있는데 A1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얘하고 만나는 점을 B1이라고 했죠? 얘가 B1이에요. B1인데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 있죠?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가 평행 이동한 만큼이 선분의 길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냐면 로그 2분의 1의 3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됐어요? 이해? 돼요? 평행 이동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만큼이 성분의 길이겠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고 근데 얘는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는 게 맞겠네요. 그치? 자, 이렇게 생긴 게 성분의 길이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볼게. B1에서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2분의 1하고 만나는 점을 A2라고 하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점이 이제 A2가 된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얘가 A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자,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그렸을 때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그렸을 때 여기서 만나는 점이 이제 B2다. 이렇게 그려달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이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라고 한 거니까 요 점에 대응되는 점은 요 점이에요. 그치? 아까 말했지만 요 점에 대응되는 점은 이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곡선하고 여기에 있는 곡선은 평행 이동했으니까 옮기면 겹칠 거야. 근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누구랑 똑같을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겠죠. 적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잘라서 붙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저 어두운 색 부분은 사실은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말이 되는 게 맞지. 그러면 여기 밑변기는 내가 지금 구해놨다니까 정확하게 쓰면 로그 2의 3이야. 여기에 2분의 1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리고 부호 맞춰주려고 양수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는 게 맞는데 그러면 x좌표 구해야 되니까 b1 좌표도 구할게요. 얘가 y값이 2니까 저기에다가 y는 2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만 풀면 되죠. 3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나 이렇게 생긴 x값을 구하면 돼.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이 얼마냐면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x는 얼마가 되냐면 로그 2분의 1의 3분의 2다. 이렇게 생긴 값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x좌표, 여기에 있는 x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좀 정확하게 써볼게요. 로그 2의 2분의 3이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좌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 있는 다시 y좌표를 구해야 2에서 빼가지고 높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가 다시
자, 2분의 1의 x좌표가 있는데 얘를 다시 계산을 하면 y는 y값은 얘도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2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로그 2에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니까 답이 3분의 2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y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라고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가로 길이는 얼마냐면 로그 2의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얼마냐면 2에서 3분의 2 빼니까 3분의 4가 되죠. 됐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냐면 3분의 4 곱하기 로그 2의 3이 답이에요. 5번. 돼요 이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1번이고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라. 예, 이런 문제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그 다음에 2번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조금 어려워요. 2번이 조금 어려운데 이건 약간 옛날 스타일 문제예요. 옛날 스타일 문제인데 이제 대소관계를 그래프를 보고 파악을 해라.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한번 천천히 볼게요. 봐봐. 이번에 보면 그림과 같이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두 곡선하고 만나는 점을 각각 a1,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쓰래요. 좀 기다려요. 나 혼자 또 하는 것 같아. 자. 자, 됐죠? 자, 이번 풀게요. 내가 그림 그려놨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 읽어볼게요. y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2x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2x하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교점을 a랑 b라고 했을 때 옳은 걸 골라봐라 이렇게 써있는데 자, 이 문제 풀 테니까 봐봐요. x1이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작네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자, 봐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면 나 좀 봐볼래? 야, 여기 있는 거 교점의 좌표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힘들지. 왜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 2x 플러스 1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 같다라고 놓고 로그랑 진수랑 같이 놓고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답을 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답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지? 답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는 a라는 점의 x 좌표가 어디쯤에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교점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있죠. 1 같은 숫자들 이 1이라는 숫자들을 잘 활용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1이라는 점에 겹치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y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함수값으로 가져? x값을 얼마를 집어넣으면 1이 나와? 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이 이제 1,1이다 이렇게 생긴 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적어도 요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 있는 b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오른쪽에 있겠어요? 왼쪽에 있겠어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겠죠. 이해돼요? 이 정도의 얘기는 또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에 있는 x라는 값이 x1이 얘인데 여기에 있는 x1이라는 값이 누구보다는 작냐고 했냐면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야. 그럼 내가 누군가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뭔가 의미 있는 값이 나올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될 거 같냐면 여기다가 넣었을 때 뭔 대책이 안 생겨.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별다른 얘기가 안 생겨. 근데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봐. 루트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그치? 2분의 1 나오지. 그치?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그래프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값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다른 애들은 2분의 1을 나오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여기 x가 1이라는 값이 있는데 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지.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점의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여기가 그림이 망하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라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됐죠? 자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2분의 1을 만들어주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 점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x라는 값은 어떻게 x1이라는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게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 나오게 하려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얘는 루트 2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도 하나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니은 봐봐요. 니은에 보면 x2라는 값이 1보다는 크고 그러면 루트 2보다는 작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치? 이해돼요? 근데 그러면 여기 y값이 2분의 1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1에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만나지. 그치? 근데 1보다는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한두 값이 양수인 쪽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1보다는 오른쪽에서 만나니까 1보다 x2가 큰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2분의 1을 이용하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값을 함수값으로 갖게 해주는 x값이 루트인데 그거보다는 더 앞쪽에서 만날 거 아니니.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x2라는 값은 1하고 루트 2 사이에 있다라고 써주면 맞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가지고 내가 x1하고 x2하고 범위를 구했죠? 그러면 문제 이제 읽어볼게. 디귿 봐봐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이용해서 디귿을 풀라는 것 같아. 디귿을 읽어보면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y1에서요 누구를 빼냐면 y2를 빼래요. 자 그러면 그게 누구보다는 작냐면 2의 마이너스 루트 2다. 자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작을 거래. 근데 y1이라는 거는 이 녀석의 y 좌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y 좌표가 되는 거니까 내가 얘를 조금 찾아낼 수가 있는데 y1이라는 좌표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찾아보죠. y1은 요 높이에요. 근데 봐봐 x1이라는 애가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루트 2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인 2분의 1보다는 y1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y1이라는 값은 누구보다 큰 거 알 수 있냐면 일단 2분의 1보다는 크구나 이렇게 생긴 점의 좌표라는 건 알아낼 수가 있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됐죠? 그 다음에 1보다도 당연히 작겠죠. 1보다도 당연히 작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범위가 1은 너무 크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루트 2-1이라는 값인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그래도 함수값이 얘보다 작겠죠 y1이. 그래서 범위를 좀 더 좁혀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2에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루트 2-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루트 2가 얘보다도 좀 작을 거야. 돼요 이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범위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빼라고 그랬으니까 y2라는 값도 한번 범위를 찾아보면 y2는 얘거든요.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범위가 일단 작은 거는 누구보다는 클 거냐면 여기 루트 2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함수값이 좀 클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1을 여기 있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집어넣은 2분의 1이겠죠? 2분의 1보다는 작을 거야. 돼요? 이게 아마 범위를 제일 좁혀놓은 것 같아.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범위 안에 이제 y2가 있을 건데 둘이 서로 빼래. 근데 전부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뺄 때는 어떻게 빼면 되냐면 얘에서 얘 빼서 여기다 쓰면 되잖아. 0보다는 커요. y1 마이너스 y2는. 그 다음에 누구보다는 작을 거냐면 얘에서 얘를 뺀 거. 그러니까 2배의 1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2배의 마이너스 루트 2가 얘보다는 작아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는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묶으면 2 빼기 2다 이렇게 남죠. 얘가 1이니까 y1 마이너스 y2는 2의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는 게 맞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러면 0보다는 크고 2의 마이너스 루트 2 제곱보다는 작은 수니까 요 범위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디귿은 참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라는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그쵸? 계산이 좀 짜증나요. 근데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숫자가 누구였냐면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1하고 만나는 다른 점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다 논리를 파악해 나가는 거야. 이해돼요? 얘를 보고 찾기 시작을 한 거지.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볼까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배경의 좌표를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이런 문제예요. 알겠죠? 요즘에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있으니까 하나 해보고.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3번 마지막.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3번 문제는 두 부등식이 있는데, 자, 얘네들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AB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 문제를 읽을 때 자연수 AB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n이 몇 개 있는지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쵸? 자, 풀어볼게요. 봐봐. 근데 두 부등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는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n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b예요. 근데 얘가 누구보다 작냐면 11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고 그 다음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b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됐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다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으래. 그럼 맨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a, b로 만들어가지고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사이에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애들을 다 찾아볼까 이 생각을 했는데 얘는 로그고 그 다음에 얘는 지수함수고요. 교점을 찾으려고 봐도요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그치?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냥 A,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좀 대입을 해볼까? 그냥 그 생각으로 바꿨어요. 알겠죠? 그래프를 그리는 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대입해서 그래프를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는데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봤냐면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로그 2의 n이라는 숫자를 찾는 거니까 n이 두 자리 자연수다. 이걸 이용해서 n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을 찾는 거니까 n값을 중심으로 순서상 찾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11-b고 a로 나눈 것보다는 작을 거다. a는 자연수니까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이렇게 한번 식을 바꿔봤어. 이렇게 한번 식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b라는 값인데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n이라는 값은 잠시만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다시 할게요. 봐봐. 자,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일단 n이라는 숫자가 두 자리 자연수야. 그 다음에 얘가 조금 식이 쉽죠. 그치? 얘가 조금 식이 쉬운데 뭐가 쉬운 거냐면 내가 그냥 여기 b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이나 2나 3이나 이렇게 좀 넣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b에다가 1이다 이렇게 집어넣어봤어. 그럼 a값의 범위가 나타나. a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그러면 이제부터 a는 누구보다는 큰 거야?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범위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1을 제외한 자연수는 일단 다 된다 이 얘기야. 이 부등식은. 그래서 a는 1보다는 크다라고 나타났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a가 1보다는 큰 부등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n이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로그 2에 n만 좀 남겨놓고 아까 했던 것처럼 11-b를 a로 나눴다. 자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러면 a라는 값이 1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식이 생겨. 로그 2의 n이다 이렇게 써지고 a는 1보다는 크니까 그냥 내비두고 b가 1이니까 대입하면 10이다 이렇게 생긴 숫자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n이라는 숫자는 두 자리 자연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n이 두 자리 자연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가 1보다는 큰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a에다가 내가 2라고 넣었어. 돼요 이해? 그러면 a에다가 내가 2라고 집어넣으면 얘가 5보다는 작은 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5보다는 작은 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n이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니까 n이라는 값은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요? 32보다는 작아야 되지. 근데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온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n이라는 값이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32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a가 2고 b가 1인 게 성립한다라는 뜻이야. 다시 읽어볼게요. 봐봐. 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a, b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a는 2, b는 1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n은 될 수 있는 숫자가 10부터 32까지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a가 2인 거 겨우 한 거야. 그치? 그럼 이번에는 a가 3으로 한번 가봅시다. 왜냐면 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a는 1보다만 크면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는 b가 1이고 a가 2인 3인 상황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나오느냐? 2n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3.3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자 생각을 해봐. 3.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럼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얼마예요? 끼키야 8, 9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연수가 n이 10보다는 커야 되는데 n이 10보다는 커야 되는데 가능하냐 이거야. 안 되잖아. 그치?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a가 4인 것부터는 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2.5밖에 안 돼. 그치?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b가 1일 때만 했으니까 b가 2일 때는 가능하냐? 이것도 봐야 돼. b가 2야. 그럼 b가 내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3이에요. a는 3보다는 커야 돼.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질 거냐면 로그 2의 n이고요. 그 다음에 a고요. 9예요. a가 3보다는 커야 되니까 a에다가 당장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4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 2의 n이다 이렇게 나오는 값이 누구보다 작아요? 2. 안 되네요. 틀렸네요. 그치? 그러니까 b가 2로 넘어갔어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안 나옵니다. 3이나 4나 5나 더 커지면 커질수록 a 값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처음 집어넣는 값이 더 커지니까 그리고 얘는 분자가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니까 예, 더더욱 가능성이 없어지죠.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얘가 답이에요. 이거는 직접 대입해서 풀어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래프로 그리는 것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예, 이건 약간 경험적으로 예, 숫자를 집어넣어가면서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개수는 뭐 당연히 22개고요. 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고 넘겨보시면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조함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조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조함수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극한값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0분의 0꼴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프 그려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맨 처음에 지수함수부터 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는 얘기예요.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봤듯이 두 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예, 먼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A가 1보다 클 때. 그럼 A가 1보다 큰 여기에 있는 fx라는 다시 쓸게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근데 얘를 보고 물어보는 예, 극한값이 이런 거라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갔다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A의 x제곱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왜 처음에 이거를 따지게 시키냐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예, 다 나중에 도함수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지수함수랑 삼각함수를 섞는다든가 뭐 지수함수를 뭐 분수식의 형태로 나타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식을 썼을 때 내가 오른쪽 끝으로 갔을 때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쪽으로 갔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끝나는지 좀 방향을 알면 모양을 알면 그래프 생각이 편하죠. 그치? 교점 x 세라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를 따질 때 우리가 특히 도함수 문제를 풀 때는 양쪽 끝이나 혹은 정근선 근처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다함수를 다루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알겠죠? 공식 외우는데 처음 배울 때야 뭐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지만 앞으로 항상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그래프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따져봐라 계획이고 풀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수렴을 안 하죠. 그냥 무한대로 갑니다. 알겠죠? 발생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자, 재밌는 건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자, 이렇게 되면 얼마죠? 얘는 또 정근선으로 수렴을 합니다. 0이다. 이렇게 수렴을 해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나머지 뭐 특정 알파에 대해서 한번 수렴하는지 봐봐라. 정역에서 빠지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A의 알파 제곱으로 나올 거고 연속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황도 좀 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0하고 A가 1 사이에 있다. 이 상황이고요. 이런 거 나오면 헷갈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하고 머릿속으로든 모르든 알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질문이라는 거는 똑같은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x제곱이라 쓸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이번엔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의 x 제곱이다. 얘는 답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기타 특정 x값에 대해서 극한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알파라고 할게요. 이거. 그럼 얘는 a의 알파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란 뜻이야. 알겠죠? 됐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로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얘도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1보다 클 때 해보죠. 1보다 클 때 해보면 그래프는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될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이름을 로그 ax라고 할게요. 로그 ax가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죠? 이쪽엔 정근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답이 무한대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체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우극한만 가능해요. 그쵸? 왼쪽은 그래프가 없잖아. 자 그래서 우극한이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로그 미시 1보다 큰 x를 썼어요. 미시 1보다 큰 x를 쓰면 답은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값에 대해서 내가 특정 x값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을 써주면 답이에요.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2번 안 할게요. 예,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영합을 사이에 있는 로그값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머릿속에 항상 그러니까 이 그래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뭐 쉬운 그래프이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유제 문제들이 있는데 유제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걱정이 살짝 되니까 1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봐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고요. 3의 x 플러스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2제곱이고 마이너스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풀기 전에 대입을 해보는 게 맞아요. 일단 풀기 전에 대입을 해보면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0분의 0꼴이나 뭐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니까 제일 큰 애로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그치? 가장 큰 애로 나눠주는 게 맞고 그럼 어떻게 생길 거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3의 x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의 x제곱으로 바꾸고 여기는 3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도 3분의 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x고 이 4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3의 x제곱으로 나왔으니까 0이다 이렇게 되겠다.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치? 그러면 3분의 2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인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치? 그리고 숫자가 똑같으니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바꿔버려요. 리미트 t라고 쓰고 t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써요. 그럼 이건 지금 뭐 한 거냐면 마이너스 x를 t라고 바꾼 거야. x가 나오면 마이너스 t로 바꾸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t를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2분의 3의 t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3의 t제곱이고요. 4고요. 그 다음 빼기 2고 빼기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그냥 계수비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4요. 이렇게 풀려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2로 나누셔도 됩니다. 2 x제곱으로 나눠도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푸셔도 되고 상관없는 문제. 됐죠?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2x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냥 나는 요거 한 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얘기가 이제 2라는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얘부터는요. 아이고 재밌죠?
보세요. 자, 이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x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저렇게 생긴 값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2라는 값으로 극한값으로 설정을 해놓자. 그리고 그 값을 계산해보면 뭐 저런 식으로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치? 자, 일단 요거는 보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2라는 숫자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극한값인데 x가 0으로 가고요. 재밌는 게 1 플러스 x고 여기는 x분의 1이에요. 그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그쵸? 재밌는 숫자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0으로 가고요.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치? 보여요? 그 다음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죠. 그래서 느낌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면 되는 거. 어떤 애가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다. 여기 세모가 써있고 여기는 세모분의 1이 써있어야 돼. 반드시 역수가 써있어야 된다. 알겠죠? 반드시 역수가 써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아니면 2라는 숫자는 다시 리미트 네모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네모분의 1이야. 0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여기는 누가 써있어야 되냐면 네모가 써있어야 돼. 그래서 얘도 2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숫자를 보고 우리가 2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냥 정의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는. 알겠죠? 그냥 못 받아들일까봐 여기다가 쭉 숫자를 계산해줬는데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치? 계산해봤더니 이래. 그냥 믿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략 한 2.7 정도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주로 우리가 이제 자연 로그라고 하는, 그쵸? ln이라고 표현하고 자연 로그라는 그 로그에 미시되는 숫자죠. 그치? 그래서 그게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내가 lnx라고 쓰면 이거는 로그,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라고 쓰고 x다. 이렇게 쓴 숫자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상식이죠, 이제.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인데, 여기선 5번인데, 자, 얘에 대해서 이제 공식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정의를 하나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0분의 0꼴의 극한값에 대해서 처리가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식인데, 첫 번째로 만약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ln 1 플러스 x다. 자, 이거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로? 1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모양 맞추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가 얘랑 똑같은 값이어야 합니다. 알겠죠? 이건 로그 성질 이용하면 x분의 1이 지수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얘가 2로 수렴하니까 ln 2가 되니까 답이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는 누구부터 썼어요? 그쵸? 자, 여기에 x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로그 a에 1 플러스 x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는 답이 뭐라고 나온다? ln a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밑변환 공식 쓰면 바로 나옵니다. 알겠죠? 로그 a를요, 밑을 2로 바꿔가지고요, ln a분의 ln x라고 써가지고 계산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은 이제 지수함수인데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쓰면 얘도 답이 얼마예요? 1이죠. 됐죠? 그냥 외우시면 되고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치워내서 쓴 거예요. 똑같은 식입니다. 알겠죠? 얘를 식변형에서 만든 거랑 똑같은 식이고 그 밑에 보면 풀이 나와 있거든요. 설명 나와 있죠? 집에서 한번 해봐 이건. 알겠지? 집에 가서 공부할 때 막 문제만 풀지 말고 내부 설명서 읽듯이 한번 읽어보라고. 알겠죠? 그리고 저런 거 나오면 깨작깨작 한번 풀어보고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놓든다 머릿속으로. 알겠죠? 지금 시험에 나와요 라고 하면 안 나오는데 한번 교과 내용이니까 확인해봐 그 얘기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마지막 x분의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밑이에요. 2가 아닌. 자, 그러면 얘는 ln a라고 나옵니다. 됐죠?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이고 얘네들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얘네들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 풀어보면 4번을 풀어볼게요. 4번. 자, 4번을 풀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문제는 여기가 x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3이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2x도 마이너스 로그 3에 2x다. 이렇게 생긴 거 정리를 해보세요. 이거거든요. 해볼게요. 봐봐. 자,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봐봐. 여기 일단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이고요. 밑변환 공식을 생각하면
아니 로그 성질을 생각하면 1 플러스 2x다 이렇게 써지는 거 맞죠? 자 근데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2x분의 1이다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다시 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로그 3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1 플러스 2x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내 말이 이해돼요? 야 근데 봐봐 얘가 모양 맞추기 해야 돼. 얘가 무한대분의 1이가 얘가 0으로 가는 애지. 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혹은 지수 자리에 누가 써있는 게 맞는 거야? 2x가 써져 있는 게 맞지. 근데 여기에 2x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는데 원래 문제는 x잖아 그냥. 그러니까 2분의 1은 밖으로 빼내면 똑같은 값이 되는 게 맞죠. 됐죠? 이렇게 모양 맞추기를 해놔야 돼. 그러면 얘는 이제 얼마로 수렴할 것이냐? 얘는 ln 얼마죠? 3이겠죠? ln 3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 거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곱해주면 답이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ln 3분의 1이다. 1번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는 얘기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안 푸는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알겠죠? 오늘 느낌적인 느낌으로 레벨 1, 2, 3 이거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일단 숙제로 낼게요. 알겠죠? 숙제로 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도함수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것도 공식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일단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도함수 정의를 해가지고 증명이 가능해서 먼저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얘들아 도함수 정의 쓸 줄 알아요? 갑자기 걱정돼서. 얘들아 봐봐. 자 이렇게 쓰면 F'A다 이렇게 썼어. 이게 무슨 뜻이죠? A라는 X는 A라는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혹은 순간 변화요. 그거를 다른 말로 세련되게 하면 A에서의 미분 계수 이렇게 쓰는 거다. 알겠죠? 자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요 변형식이 몇 개 있죠? 이게 정의가 두 가지 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죠. 그치? 누가 떨어졌어요 이번에? 네, 하기 싫군요. 막 다 연필 떨어뜨리면서 하지 말라고. 자 봐봐 이렇게 생긴 거야. 너무 쉬운 거니까 갑자기 점표 던지네. 자 이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미분계수 정의예요. 그치? 자 봐봐. 난 이거 하면서 수학이 재밌었는데 얘네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 처음 할 때 수학이 재밌었어요. 이게 이 앞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냥 수학이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식을 나열하고 계산하고 이런 거 같은 거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얘부터 의미가 있죠? 보여요 의미? 이게 x, fx라는 점이죠. 그래프 위의 점이죠. 그치? 그래프 위의 점이죠. a, fa라는 고정된 점이죠. 근데 x가 a로 가까워지니까 얘가 얘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가까워지면서 뭘 구하라고 한 거 이게 뭐니까? 기울기니까. 기울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이해를 해보라고. 대화하려고 하잖아 너랑. 그치? 식으로 대화하려고 하냐. 이제 언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자 이거야. 그럼 얘 무슨 뜻이야?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두 점 사이가 하나씩 가까워지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 얘기지.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생각을 했겠어. 해서 극한을 이용해서 표현한 게 이렇게 나온 표현이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은데 h라는 값을 씁니다. 이거 델타 x라는 값이랑 똑같은 기호예요. h라고 할게요. h라고 썼을 때 분모를 뭐라고 쓰냐면 h라고 써요. 델타 x는 얘를 의미합니다. 얘 h라고 할게요. 됐지? 델타 x x값의 변화량 분의 기울기 쓰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뭐라고 쓰냐면 이게 델타 y인데 델타 y 값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함수값 여기 있는 점을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써서 함수값을 a 플러스 델타 x라고 고쳐서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f에 a 플러스 h가 되고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바꿔서 쓴 거죠. 그치?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얘랑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치? a 플러스 h라는 거에서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 a 플러스 h 마이너스 a야. 그치? 그럼 a 플러스 h, fa 플러스 h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a, fa를 향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h가 0으로 가니까 가까워지겠죠.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는 계산이 중복되니까 이렇게 쓴 거죠. 완성된 결과로 쓴 거죠. 됐죠?
이게 미분계수 정의예요. 혹시 잊어버린 사람들 있으면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도함수인데 하나 물어봐야지. 도함수가 뭐예요? 책에 안 써있죠. 이 책은 이제 한 단계 높은 책이라. 도함수 정의가 뭐예요? 대답 안 해주지 않았어요. 자, 도함수 정의가 뭐냐면 이거죠. 미분계수 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예요.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내가 A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답이 B를 넣으면 또 B 능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따로따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 것을 그냥 어떤 한 변수에 대해서 그냥 계산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두 번째 식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h분의 f에 x 플러스 h라고 바뀌고요. 마이너스 fx예요. a가 x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a는 그냥 숫자고요. 여기는 x는 변수죠. 그래서 얘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얘기가 도함수야. 알겠죠? 선생님 근데 얘로는 왜 못 써? 이건 당연히 못 습니다. a에다가 x를 넣어봐요. 이거 아무 식도 안 돼요. 그치? 똑같은 점이라는 의미밖에 안 돼서 이 표현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돼요 이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지? 대학을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요게 도함수고 그러면 자 이건 안 할 거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2의 x제곱이라는 그 함수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잖아? 그럼 아까 썼던 성질을 한번 이용하면 도함수가 2의 x제곱이라고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게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야, 6번째라고 쓰고 y는 2의 x제곱이야. 그럼 내가 여기에서 도함수를 만들어.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이야.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알겠지?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쭉 써보세요. 따라가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릴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한번 써보는 수준이면 괜찮고요. 공부하기 싫을 때. 그 다음에 그걸 외울 필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참고. 참고는 아니고 그냥 상식 a의 x제곱이에요. 야 이거 도함수가 하면 어떻게 돼요? a의 x제곱 쓰고 ln a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y는 ln x예요. 자, 얘 미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x분의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분의 1을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자, x의 마이너스 1승. 자, 그 다음에 참고로 y는 그냥 로그 ax예요. 로그 ax다. 자, 얘 미분했어요. 누구 나와요? x ln a 분의 2죠.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 그 뒤에 나오는 문제는 안 풀게요. 알겠죠? 그냥 도함수만 구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주로 이것만 혼자 물어보면 너희들의 지적 능력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y는 fx, gx 고배 미분법을 할 줄 아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f 프라임 x, gx 그 다음에 플러스 fx, g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 이용하라는 문제들이 아마 대다수의 포진이 되어 있을 거예요.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할 줄 알면 돼요. 만약에 미적분 언니 선생님 저 진짜 약한 것 같아요. 잘 기억도 안 나고 어쩌죠? 못합니다. 알겠지? 지금 하면 안 돼요. 미적분 언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미적분 언에 있는 모든 내용 미적분 해서 다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할 때 대충 거기에서 필요한 얘기들 다 할 테니까 미분법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리고 뭐 연속이나 이런 얘기들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지? 그냥 미적분 2로 미적분 언 공부만 생각하고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는 유형 8번까지 문제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그냥 스킵할게요. 알겠죠? 풀어보시고 숙제는 일단 레벨 1, 2, 3 다음 시간에 풀어오세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좀 모르는 거 풀고 넘어가게. 그리고 상관함수하게. 알겠죠? 하루에 2개는 좀 빡세네. 자, 내보이기를 괜히 했어.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가 숙제고요. 좀 쉬었다가 확통합시다. 알겠죠?